이 정도로 길면 여성분들이라면 무조건 수술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눈이라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큰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게 얻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도훈입니다. 요즘 이분 추앙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되게 한번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인데요. 손석구 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 이런 분들이 성형외과에 오시면 어떤 수술을 권해드릴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씨가 뭔가 그냥 한번 우연치 않은 기회에 병원에 오셔서 제가 상담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사실 수술을 하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마에 주름이 많다든지 눈꺼풀이 무거우니까 턱을 조금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손석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마 주름이 심하지 않으세요. 이마를 좀 덜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이지만 살짝 턱을 이렇게 들고 약간 내려보는 느낌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완전히 편해질 정도까지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이미지가 막 너무 많이 변하실 거기 때문에 정말 밑에 살짝 남들이 보면 있을랑 말랑한 느낌 정도? 그런 본인이 이렇게 턱 드신 느낌이 살짝 줄어들면서 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얇은 속쌍꺼풀 정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전에 어떤 분들이 분석하신 거 보니까 손석구 씨가 뭐 함몰아니다, 뭐 돌출아니다 막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석구 씨는 거의 중립아니지만 살짝은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눈 밑이 보면 살짝 불룩하신 게 있으세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수술은 아마 추천드릴 만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밑 지방 재배치를 말씀드린 거고, 이게 그냥 두다 보면 볼록한 게 점점 이제 좀 더 심해지고, 특히 이제 뭐 밤샘 촬영 많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같이 피부도 늘어져서 피부도 잘라내야 되면 하얀검이 돼야 되고, 그럼 회복 기간도 길고 흉터도 살짝 보이고, 그다음에 겉으로 이게 째는 게 있기 때문에 실밥 자국도 좀 보일 수 있고, 보통은 미리 조금 해놓으시면 그런 하얀검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시거나 또 눈에 띈다 그러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릴 만한 수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그러면 할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짧은가요? 네, 눈밑 지방 재배치는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안에 좀 찌릿찌릿한 느낌, 뻐근한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런 회복 기간은 길 수 있는데요.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뭐 흉터라든지 멍이라든지 이런 거, 붓기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가지고 뭐 운 좋게 피해 안 나고 붓기 좀 적으신 분들은 정말 한 3, 4일, 4, 5일이면 괜찮으시고, 좀 멍 드시는 분들도 길어봐야 3주 이내는 거의 다 없는 느낌이 되시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가 눈 수술 중에서는 좀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손석구 씨의 특징이 보면 눈이 굉장히 기세요. 근데 이제 길기는 기신데 위아래로 쌍꺼풀이 없고 눈이 좀 덜 떠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하로 짧아서 특히 더 길어 보이시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손석구 씨가 보면 몽고주름이 거의 없으신 건 맞는데 오른쪽 눈에는 없으시고 왼쪽 눈에는 살짝 있으세요. 둘 중에 한쪽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눈썹을 좀 많이 쓰셨다면 이게 생각보다 눈썹이 내려오면서 가려졌던 몽고주름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권할 만한데, 손석구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을 살짝 드시고 이마를 덜 쓰시는 방향을 택하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트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손석구 씨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 일반인 분이 병원에 오신다면은 네. 원장님 그럼 어떤 수술을 권하실 것 같아요? 저는 눈을 주로 보기 때문에 눈이 전체적으로 얼굴에 어울릴 건가 그것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남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로 길면 여성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수술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눈이라서 뭐 제 속으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큰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게 얻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자분들이면은 조금 고민이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형외과 찾아오시는 경우가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눈이 작아서 키우고 싶다. 두 번째는 눈이 뜨는 게 무겁고 이마 주름이 좀 많이 심하다. 세 번째는 속눈썹에 찔러서 안과 갔더니 쌍꺼풀 해야 된다. 그런데 안과에서 하기는 좀 불안하니까 성형외과 오겠다. 요 세 가지시거든요. 거의 99% 다 요 세 가지 안에 들어가시는데요. 손석구 씨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오면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대부분 모양상으로 오세요. 이마가 주름이 많고 눈이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을 갖고 오시거든요. 해결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해결하시면 인상 변화가 좀 커요. 근데 인상 변화를 좀 작게 하면서 효과를 좀 덜하면 주름지거나 눈이 무거운 느낌이 조금 덜 가신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내가 편한 거를 더 찾으려고 하는 건지, 미용적인 걸 포기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인상이 좋은 것 같아서 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권해드리는 수술이 좀 바뀔 것 같고, 남성분들이라면 생각해볼 건 많지만 어쨌든 비절개 눈매 교정 정도 똑같이 권해드릴 것 같고, 눈밑이 이런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이거는 크게 흉터도 없고 인상 변화도 대부분 무조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하안검 수술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권하는 기준이 좀 다른가요? 하안검 수술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권하는 기준이 사실은 피부 탄력에 좀 있거든요.
좀 나이가 젊고 피부가 탄력이 있어서 풍선이 부풀었다가 잘 쪼그라들 것 같으면 바람만 싹 빼면 원래 새 거 같은 풍선이 되지만 이게 오래 부풀어 있다가 줄어들면 고무가 늘어나서 쭈글쭈글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눈 밑에 지방을 저희가 조절을 해드렸는데 피부가 탄력이 좋으면 싹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큰 주름 없이 모양이 잡혀서 그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수를 권유해드리고요. 그게 좀 피부가 탄력이 약하고 피부가 남으면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주름처럼 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안검 수술을 권해드리고 나이대가 보통 40 초반에서부터 40대 후반 정도 될 때 그때는 정말 개인 피부 탄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보통 50대부터는 거의 하안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30대 분들한테는 거의 다 100% 눈밑 지방 재배치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손석구 씨의 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손석구 씨의 눈을 갖고 계신 환자분이 오신다면 정말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수술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고 작품도 되게 많이 하시면서 요즘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랫동안 TV에서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배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